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술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네. 경매가 된 아시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 네. 있는데 그게 네. 2017년인가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0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뭐 5천억? 5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작품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뭔가 집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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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요, 1958년도에 소더비 경매에서 얼마짜리였냐면은 45파운드였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45파운드면 뭐 6만 원? 6, 7만 원? 6, 7만 원? 6, 7만 원 정도?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 덧칠이 심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원 오브 성화, 성화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잘 복원을 해보니까 레오나르도 지금 공인된 거죠? 어쨌든?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그때 누가 샀냐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빈치 공방에서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터치 파이널 이것만 다빈치가 좀 해준 게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빈살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중에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제일 조회가 있으시니까 내가 들은 뉴스예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알려주세요. 아, 저도 노코멘트입니다. 이게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의 그 관점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한 거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소장자가 그걸 수긍하고 이거 받았는데 사실 경제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또 소장자가 갖고 있는 부여한 가치는 각기 다르니까. 네. 물론 그 미술품의 그 가치라는 것은 그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품의 재료나 또 색상 그리고 또 제작된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소장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을 가지게 되는 건데 작품을 소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가치, 그게 최우선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작품이 희소성을 발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술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컬렉터들이 이제 작품 같은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진 뉴스가 이제 3D해서 하나가 데스. 아, 됐. 그러니까는 죽어야 작가가 된다. 죽으면은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작품에. 그리고 하나가 디보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은 이제 영향이 있어요. 작품이 좋아진대? 아니 이상한 역할인데 이모야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작품이 확 좋아지잖아. 아니 근데 디보스를 하게 되면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데스 해갖고 빚이 있는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작품이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작품을 바라볼 때 어떤 경제적인 가치 이것만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작품의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드래곤도 미술 작품에 엄청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S RM도 꾸준히 작품을 SNS에 올리고 또 팬들에게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이 셀럽들의 경우에 비교적 젊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과는 확실히 좀 세대가 낮아졌다. 네, 저희도 기존 관람객들이 원래 50대에서 60대였다면 요즘은 그 20대에서 40대 사이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느낌이 확연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장하고 싶은 그 작품을 고르는 모습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갤러리 측에서도 뭐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별로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하려고 안 하고 그래 뭐 사진 찍고 가세요 뭐 이런 태도였다고 하면 요즘은 뭐 정말 반기고 진지하게 설명하고 네 그래서 작품을 굉장히 사는 젊은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MZ 세대가 작품을 선택하는데 그들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은 좀 안전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을 선호하게 된다면 젊은 컬렉터층들은 뭔가 이렇게 좀 강렬한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러니까 뭐 미디어 작품에도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예를 들면 올해 저희 아트부산에 그 스트리트 아트의 그 108점을 가져온 갤러리가 있었는데 그 작품들이 전부 다 솔드아웃 됐어요. 전부 20대, 30대 분들이 와서 사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만 해도 사실 정말 거장의 작품들은 좀 범접하기 어려운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작가를 발굴해서 뭔가 그 작품을 보유했을 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되게 팔로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긴 해요. 2021년에 아트마켓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 이런 세대들 뭐 영국,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이 예술 작품들을 많이 사려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한 2배 이상. 사실 집도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주식도 너무 많이 올라 있고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뭔가 이런 것도 본 것 같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2007년, 8년 그때도 되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대요. 그러다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다 금융위기가 와갖고 잘 안 되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거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공부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야지 딱 마음 먹고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자기만의 공간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뭔가 카피를 걸면 뭔가 굉장히 슬퍼지는 그런 느낌인가.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당연히 무슨 영화에 카피 거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달력 걸어갔어. 그렇죠. 막 그런 거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거 하는 걸 너무 구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줬어도 몇 개 없는 맞아요. 오리지널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런 게 세대적인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미술관을 이렇게 다 전시를 관람하고 빠져놓으면 마지막에 그 아트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작은 돈으로 이렇게 뭐 방에 걸어놓을 수 있는 포스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트 상품들을 사면서 그 아트에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되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사실 네. 이제 좀 약간 명성이 있거나 못 뜨게 되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좀 약간 고답적인 것도 있거든요. 뭐 약간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젊은 아티스트들은 그렇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직은 그 경지에 못 이뤄서도 있겠지만은 이게 정말로 소중한 나의 오디언스다라고 생각하니까 SNS든지 뭐든지 통해서 소통을 정말로 많이 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술가하고 대중하고. 저도 제가 그림을 산 어떤 영국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스타를 팔로우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최근에 그리고 있는 작품이 뭔지 내 그림이 요즘에 어디 전시되는지 이런 걸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여기에 일조한 사람이 되고 저 사람 그림이 더 비싸게 팔렸으면 좋겠고. 누구예요? 올리버 비어라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타디스 로팍에서 구매하신 그 올리브 비어 작품이 올해는 없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 정말 그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가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 작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 작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장한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 작가 외에도 꼭 그 작가만 보게 될까요? 아니죠. 또 그 주변의 작가들도 또 검색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미술품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도 또 해소하게 되고 관심이 더더욱 깊어지는 게 아닐까.